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못생긴 사람을 봐도 대놓고 못생겼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살면서 제가 못생겼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렸을 때 철 모르는 친구들이 놀릴 때를 제외하고 커서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건 저희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가 유일했습니다. 제가 조금 얼굴도 각이 지고 여자치고 이목구비가 예쁜 편은 아니거든요. 피부도 좀 까무잡잡한데 워낙 어렸을 때 여드름도 많이 났던 얼굴이라 중간중간 얼룩덜룩하고 흉터도 많습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총 6년간 내내 육상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 늘 시커멓게 탄 얼굴이었죠. 머리도 짧은 게 편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십수년간 짧은 커트머리를 유지하고 살고 있거든요. 대학교 와서도 사실 그렇게 꾸미는 거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친구들이야 꾸미면 예뻐지기도 하지만 저는 꾸며봤자 거기서 거기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지레 짐작하며 포기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들 다이어트 한다, 화장품을 산다 할 때도 저는 그냥 아기들 바르는 로션 하나 얼굴에 쓱쓱 발라 허옇게 버진 피는 거 정도나 막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나왔을 때 지금의 제 남편이 저한테 먼저 수수하다며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다가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제 남편이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혹시 내가 돈이 많은 걸로 착각하고 슬그머니 다가와서 저를 홀린 후에 돈을 뺏어가는 그런 작전을 세운 게 아닐까 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면서 몇 번씩 고백하는데도 마음을 안 받아줬을 정도로 저는 외모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연애하던 중에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미모 관리에 너무 집착하던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도 자기도 너무 질렸다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예쁘신가 보네. 그런데 원래 예쁜 사람들은 더 예뻐지고 싶어서 노력하더라. 그런 수준이 아니야. 한번 겪어봐.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혹시 우리 엄마 만났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연애를 한 3년 정도 하고 서로 결혼 얘기가 오갈 때쯤 시어머니를 만나서 인사드릴 일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한 첫마디가 글쎄 뭐였는 줄 아세요? 어머, 너무 못생겼잖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제 눈치를 보느라 정신 없으시고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정작 그 말을 한 시어머니는 자기는 제대로 할 말 했는데 왜 그런 눈으로 다들 날 보지라는 해맑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고요. 남편은 짐작했다는 듯이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 엄마에게 그랬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머릿속으로 생각 좀 하고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왜? 뭐 없는 말 했어? 그런데 아유 화장은 한 거예요? 네? 네, 나름 한다고 했는데. 세상에 모공 프라이머를 안 썼네. 그렇게 모공에 요철이 많을 때는 프라이머로 메꿔주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해야죠. 파운데이션 뭐 써요? 파운데이션이요? 그런 거 안 쓰는데. 세상에. 설마 비비크림만 쓴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얼룩덜룩하지. 이렇게 다크닝 현상이 나오는 건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안 써줘서 그래요. 일단 컨실러로 잡티 좀 가리고 파운데이션으로 꼼꼼하게. 절대 그쪽은 그냥 퍼프로 팡팡 두들기지 말고 브러쉬로 살살 결 따라 채워줘야 돼. 그렇게 시작된 시어머니의 뷰티 강의는 그날 밥 먹는 내내 이어졌습니다. 정작 저는 아버님 목소리는 아이고 반가워요 라는 한마디밖에 듣지 못했어요. 1시간 반 동안 밥을 먹으면서
시어머니는 제 얼굴의 단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눈썹은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 세상에 왜 눈은 성형을 안 했냐. 쌍꺼풀만 조금 집어줘도 한결 시원해 보일 텐데라며 끝없이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코는 지금 보니까 세워봐야 소용없을 것 같다. 필러라도 꾸준히 맞아라. 보톡스 왜 안 맞았냐 라며 잘 아는 성형외과까지 소개시켜주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전혀 관심 없는 분야의 얘기들을 쏟아내시다 보니 귀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외국어 듣는 것 같았죠. 제가 좀 많이 무심한 편이기는 하죠. 그나마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얼굴이 얼룩덜룩한 게 보기 싫어서 길 다니다가 매장 아무 데나 들어가서 제일 싼 비비크림이라는 거 골라 주구장창 그것만 발라대던 참이었거든요. 눈썹이 송충이처럼 무성한 건 제가 다듬을 줄 몰라서 그런 거고요. 가끔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를 때 미용사 선생님이 한 번씩 다듬어 주시고 저는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하는 순간 분명 털이 아닌 다른 데 그어서 피날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시어머니는 일일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적이 한두 번 정도 반복되면 기분 나쁜 게 유지가 될 텐데 1시간 반 내내 그 얘기를 듣다 보니 나중에는 기분 나쁘다는 감정도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하면서 그 자리를 얼추절추 끝냈습니다. 어머님이 다음에 만날 때는 꼭 피부과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남기고 총총 사라지신 후 남편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정말 100배 사죄를 했어요. 자기 엄마가 저런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첫 만남부터 무례하게 굴 줄은 몰랐다나요? 그래서 제가 대체 어머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미모에 관심이 많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해준 얘기는 참 듣도 보도 못한 얘기더라고요. 어머님 집이 글쎄 6자매래요. 6자매 중 어머님이 막내인데 위로 언니들이 정말 미모가 쟁쟁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 예쁘다 싶은 예쁘장한 얼굴이긴 하지만 막 돌아볼 정도로 뛰어난 미모는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워낙 꾸미고 가꾸시니까 그 연세에 비해서는 예쁘다라는 거 정도지 숨막히게 아름다운 그런 얼굴은 아니시란 거죠. 그런데 남편이 보여준 어머님 자매 사진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뺨치게 예쁘고 늘씬하신 분이 5명이나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그 사진 속에서 제일 못생긴 게 저희 어머니신 거 있죠? 남편이 한숨 푹 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큰이모 10수년 전 미스 대회 나가서 입상까지 하신 분이고 둘째 이모는 미스 코리아에 나가셨던 분이야. 셋째 이모는 모델이고 넷째 이모, 다섯째 이모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이모부들이 미모에 반해서 지금까지도 입에 I love you, beautiful, amazing 달고 사시거든. 아마 자랄 때부터 우리 엄마 그런 언니들 사이에서 좀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 언니들은 꾸미지 않아도 예쁜데 우리 엄마는 잔뜩 꾸며야 그나마 언니들이랑 조금 수준이 맞으니까. 어렸을 때도 언니들 예쁘다는 소리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늘 우리 엄마는 귀엽다고 했대. 아, 어머님이 나름 그걸로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겠네. 그런데 시아버지는 아내가 예쁘고 자기 관리 잘하고 그러면 좋아하시지 않으셨어? 그런데 사실 우리 아빠도 엄마가 그렇게 꾸미고 그런 거 처음부터 싫어한 건 아니야. 젊은 시절에 아빠도 좋아하셨지. 자기 아내가 예쁘게 꾸미고 누가 봐도 예쁘다는 소리 해주면 사실 남자들 좀 으쓱할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 좀 정도가 심하셨어. 아빠 월급 가져오면 우리 교육비 할 것까지 안 남겨놓고 죄다 얼굴 가꾸는 데 쓰시고 나는 피부과에서 그렇게 많은 걸 하는 건 줄 처음 알았다니까. 그때부터도 계속 그런 데 투자하셨던 거야? 장난 아니야. 말도 꺼내지 마. 나는 우리 엄마가 집에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항상 피부과 아니면 마사지숍 이런 데 계셨고 집에 오실 때면 늘 얼굴에 붕대나 밴드 이런 거 붙이고 계셨다니까. 시술한 자국 가리려고. 그리고 우리는
배달 음식을 먹어도 엄마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뭐 만들어서 팩하거나 마사지하는 시간, 그런 시간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10분, 20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두 시간씩 하시는데 아유, 지긋지긋해. 아니, 한두 시간씩이나 얼굴에 뭘 할 게 있나? 난 일주일 동안 하는 시간 합쳐도 1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자기가 좋아. 자기는 나랑 어디 놀러 가도 샤워 시간도 나랑 비슷하고 아무거나 척척 바르고 나는 그게 너무 좋아.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달라서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우리 엄마 솔직히 말하면 애정결핍이야. 사람이 자기가 자신 있고 당당하면 외모 그렇게 굳이 바꾸지 않아도 얼마나 당당하게 잘 사는데. 당신이 그랬잖아. 자기 일 잘하고 떳떳하고 자신감 있고. 나는 정말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남들한테 불쾌함만 안 주면 된다라는 주의인데 우리 엄마 좀 많이 심해. 그래서 나랑 아빠가 평생 너무너무 힘들었어. 아휴, 그나저나 본인한테만 엄격하게 그럴 줄 알았더니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까지 저러실 줄은 진짜 몰랐네. 물론 나랑 아빠도 엄청 잔소리 들으면서 살기는 했지만 당신 처음 만나자마자 그럴 줄은 진짜 몰랐다. 미안해. 시어머니의 참견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별말 안 하시는데 제 몸매와 얼굴에 대해 오만 잔소리를 다 하시면서 웨딩드레스 고를 때도 따라와서 참견을 하셨어요. 어깨가 넓고 등이 두둑한 체형이라 시어머니가 예쁘다고 생각한 드레스가 하나도 어울리지 않자 나중에는 글쎄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드레스샵 매니저가 오히려 제 눈치를 보며 저런 시어머니 처음 본다고 역으로 절 위로할 정도였습니다. 뭐 그러나 저러나 워낙 긴 시간 동안 외모에 대한 평가에 익숙한 저라서 그런지 기분이 좀 나쁘기는 했지만 오래 마음에 남아있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제 마음에 서운함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사과하고 위로하고 잘해줬거든요. 뭐랄까 저희 셋만 빼고 시어머니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다 보니 그다지 상처받을 일도 없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결혼 후였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시어머니에게 국간장과 조선간장이 뭔지 구분 못해서 혼날 거는 각오했거든요. 워낙 요리도 못하는 데다 그런 재료 차이 외우는 건 저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요. 결혼 전 친정엄마가 작정하고 몇 달을 붙들어 앉혀놓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여전히 된장, 쌈장, 막장 구분 못하고 대파, 쪽파, 부추도 구별할 줄 모릅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아예 제 재능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걸로도 몹시 구박받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걸로 무시당하고 구박을 받게 되더라고요. 예,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 좀 주문해봐. 네? 아세 뭐요? 아니 너는 젊은 애가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를 몰라? 너 보톡스 팩 안 하니? 하긴 시트팩이나 붙이면 다행이지. 아유 대체 너는 여자가? 제가 너무 억울해서 남편한테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가 뭔지 아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화학과 나온 남편도 한참을 생각하다가 반신반의하면서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게 펩타이드의 일종인데, 아니, 그런데 당신이 왜 그런 걸 관심을 가져? 어머니가 나 이거 모른다고 여자 아니라고 하시더라. 그걸 왜 알아야 하는데? 난들 알아. 이후로도 화학 공부하는 것 같은 어머님과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살면서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덱스판테놀, 히알루론산 같은 단어가 일상어인 것처럼 자연스레 쓰시는 건 물론이고 온갖 피부과 시술과 그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 이름 역시 슈퍼에서 무한계에 얼마더라, 시금치 한 단에 얼마더라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은근 스트레스더라고요. 일단 요리 재료는 그래도 먹어본 게 있고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아는 척이라도 하겠는데 피부 관리 쪽은 완전 외계어의 세계였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녹두, 현미, 설탕, 소금, 율무 같은 것들이 한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뭐 제가 곡식을 보고 알 리는 없고 그 앞에 크게 이름이 붙어 있어서 알았죠. 어머님이 뭔가 음식 재료를 쌓아두신 것을 처음 봐서 놀래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요리하시게요? 요리? 해야지. 이거 다 피부가 먹는 거야. 정성 들여 요리해야지. 피부가 먹는다뇨? 예, 천연팩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 줄 아니? 병원에서 시술받고 피부 예민해져 있을 땐 이 천연팩이 최고야. 이거 다 씻어 말려서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보관해야 하는데 나 혼자서는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오라고 한 거야. 끝나면 내가 너도 특별히 팩해줄게. 이거 아무나 안 해준다. 나만의 비법이 있는 조합이 다 있어. 그렇게 저는 10시간이 넘게 그 많은 곡물을 씻고 말리고 갈아서 보관하는데 땀을 쏟았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는데 긋고 누워서 팩하고 가라는 어머님 때문에 누웠죠. 비린 곡물이 뭔가에 섞여 끈적해진 채로 얼굴에 턱턱 와서 붙는데 뭐 세수하면서 보니까 좀 뽀얗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촉촉하기도 해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방치했으면 이 좋은 팩을 했는데도 넌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게 한 번만 해도 환해지고 뽀얘지는 일명 백오 궁중팩인데 넌 정말 아휴. 어김없이 그날도 저와 시어머니의 만남은 시어머니의 한탄으로 끝이 났습니다. 평생 외모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는데 아니 왜 다들 좀 외모 관리 소홀해져도 된다는 결혼 후에 저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나요? 그나마 속 편했던 회사에 어느 날 골 때리는 동료가 하나 들어왔는데 하필 저의 외모 가꾸기 스트레스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하나로도 벅찬데 회사에서도 비슷한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된 거였죠. 게다가 남자를 말입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한 그 사람을 본 제 첫 느낌은 이거였어요. 어라? 우리 시어머니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정말 딱 저 사람이겠는데? 첫 출근을 해서 자리마다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는 그 사람은 멀리서 봤을 때는 손댈 것 없이 말쑥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 가까이 왔을 때였어요. 아니, 화장을 했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화장한 남자를 처음 봐서 저도 모르게 눈이 커지며 놀라고 말았습니다. 눈썹도 정갈하게 손질되어 있고 피부 화장에 입술, 게다가 아이섀도에 라인까지 그렸더라고요. 무대 화장처럼 티나는 건 아니었지만 분명 화장은 화장이었습니다. 이후에 같이 일하는 여직원들에게 들은 얘기는 꽤 흥미롭더라고요. 저 빼고 다른 여직원들은 그래도 미용에 관심들이 좀 있거든요. 언젠가부터 자기네들끼리는 뭔가 공동구매도 좀 하고 같이 화장품 사서 나누기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야 뭐 워낙 관심이 없고 있어도 쓸 줄 모르니 아예 껴줄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런데 입사 일주일 만에 모든 공동구매, 화장품, 피부 관리 정보는 새로 들어온 남자 직원, 일명 뷰티 김 과장이 모두 휘어잡게 되었다는 거 있죠? 언니, 정말 김 과장님 장난 아니에요. 세상에, 피부 관리한다고 아침마다 디톡스 주스 갈아 마시고 나온대요. 그 찌꺼기는 모았다가 저녁에 팩하고. 아니, 피부 관리 너무 열심히 해서 혹시 엄청 여성스러운가 했는데 취미가 클라이밍이래. 봤어? 근육도 장난 아니던데? 안 그래도 경영팀 박대리가 며칠 전에 술 먹고 같이 사우나 갔다가 자기 완전 술 다 깼다고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 몸매가 장난 아니래. 다 근육이고 엄청 관리 잘 되어 있고 근육들이 다 성이 나서 완전 상남자라던데? 특이하긴 하네. 자기 관리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자친구 아직 없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 싱글 여자들 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
하긴 남자건 여자건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매력 있는 건 사실이니까. 뭐야, 그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아우, 난 예전부터 관심 없었는데 요즘엔 더 싫어졌어.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니, 글쎄, 얼마 전엔 나한테 뭐라더라? 아시텔? 아세텔? 그때였어요. 휴게실에 모여 삼삼오오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막 시어머니 험담을 하려던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던 그 재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갸우뚱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뒤에서 대신 말해주더라고요. 그 뷰티 김 과장이었습니다. 아세틸 헥사펩타이드요? 아이고 깜짝이야. 언제 왔어요? 아이, 지금요. 다들 모여서 뭔가 재미있는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견하려고 왔는데,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맞아요. 그런데 김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세틸 그거. 에이, 그걸 왜 몰라요? 요즘 제일 핫한 건데, 바르는 보톡스 모르셨어요? 몰랐죠. 아세틸 헥사펩타이드에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섞어서 팩을 하면 일시적으로 좀 팽팽해지거든요. 물론 자주 하면 효과는 보겠죠.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자체가 이 수분이랑 친해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히알루론산이랑 섞이면.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설명. 저는 이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 히알루론산이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가 떠올라서 관심이 훅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바르는 보톡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상세한 레시피를 묻고 서로 대량 구매해서 나누자 어쩌자 난리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파왔습니다. 떠들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해라라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나오는데 김 과장이 제 뒤에 대고 그러는 거예요. 저분자 히알루론산 말고 고분자여야 해요. 저분자는 물 갈아서 팩하고 나서 스킨케어 할 때 섞어 쓰셔야 하고. 저분자건 고분자건 정말 1도 관심이 없어 귀등으로 흘려들었는데 아니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고 글쎄 그 주 주말에 흘려들은 그 한마디로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쓸모있는 사람 취급을 받았네요.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랑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팩 준비를 하면서 계속 투덜거리시는 겁니다. 아니, 이게 좀 쫀득하게 만들어져야 바를 텐데 이렇게 물 같아서 어디 바르겠어? 팩이 안 되네, 팩이. 쓱 봤더니 시어머님이 저분자 히알루론산에 그 아세틸인지 아세톤인지를 섞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슬그머니 말씀드렸죠. 어머니, 팩은 고분자로 해야 쫀쫀해지고 저분자는 팩한 후에 스킨에 섞어서 쓰세요. 그러면 훨씬 촉촉해져요. 순간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얼음땡을 하는 사람들처럼 우뚝 하던 것을 멈추고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대체 넌 누구냐 하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네 입에서 지금 저분자 고분자가 나온 거 맞니? 그러게요. 저도 아는 게 있네요. 여튼 지금 그건 팩으로는 쓰기 힘드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몹시 놀란 얼굴을 하시다가 갑자기 막 웃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드디어 네가 정신을 차린 거냐며 앞으로 에스테틱도 10회권 끊어 반씩 다니자고 하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요? 그냥 저는 잘 익은 호박으로 살려고요. 어머님은 워낙 봄바탕이 좋으시니까 꾸미고 가꾸고 애쓰시는 만큼 보상이 있겠지만 저는 노력해봐야 티도 안 나니까 그냥 살래요. 제 대답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서도 그래도 본인 예쁘다고 해주는 건 좋으셨는지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는 제게 외모 타박, 몸매 타박 없이 밥 더 먹어라, 고기 더 먹어라 하면서 음식을 권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놀라면서 다시 묻길래 제가 대답했죠. 우리 회사에 얼마 전에 어머님의 소울메이트 하면 딱 좋을 남자 직원 하나 들어왔거든. 그 사람한테 주워들은 거야. 남자?
정말 지독한 그루밍족. 아침에 회사 오기 전에 1시간 반씩 세팅한대. 남자가? 1시간 반? 야, 난 일어나서 출근 완료까지 1시간이 안 걸리는데, 아니, 그렇게 할 게 뭐 있지? 아침부터 사우나 하나? 뭐 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워낙 떠들어대서 들린 얘기를 해주자면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쌓인 노폐물을 오일 풀링으로 뱉어내고 샤워하고 나서 아침용 팩이 있다나? 그걸 한대. 팩하면서 디톡스 주스 갈아서 마시고 그 찌꺼기는 또 저녁에 팩하기 위해서 둔다네. 수염 깎고 머리 말리고 드라이하고 화장하고. 화장을 해? 나보다 많이 하더라. 스킨케어 다 하고 피부 화장하고 눈썹 그리고 섀도우에 쉐딩에 입술에 나 결혼할 때도 그렇게 뭐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진짜 신기한 사람이네. 게다가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몸매는 또 완전 상남자래. 근육이 장난 아니라고. 뭐냐? 너 지금 관심 있는 것처럼 들린다? 아이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난 아주 회사에도 시어머니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피곤해. 아니, 다들 삼삼오오 모여서 피부 미용 얘기만 하는데 기절할 것 같아. 내가 이럴 거면 화장품 회사를 다니지 왜 기계 만들고 파는 회사에서 이러고 있나 싶다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엄마도 보통은 아니고 그 남자도 특이하고. 그런데 당신이 제일 특이해. 아우, 몰라, 진짜. 너무 싫어, 외모 지상주의. 그렇게 괜시리 남편한테 짜증을 한판 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제 편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유유상종이라고 제 친구 중에 딱 하나 저랑 똑같은 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둘이 다니면 뒷모습 보고 그냥 남자 둘이 다니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저랑 그 친구는 똑같은 커트머리, 등치 좋은 등발, 넓은 어깨, 튼실한 다리, 모든 게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한 친구입니다. 일하는 분야도 비슷해서 가끔 서로 이 세상이 우리와 맞지 않는다라는 한탄을 하며 만나서 밥 한 끼 먹을 때가 있거든요. 무척 그 친구가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뜬금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명희, 잘 지냈어? 웬일이야? 시집가서 알콩달콩 살고 있을 줄 알았더니 너 그래서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야, 나 스트레스 너무 받아. 오늘 간만에 나랑 밥이나 먹자. 왜? 걸어다니는 뷰티 전도사 같은 너희 시어머니가 또 너 들들 괴롭히니? 얼굴 다 쥐어뜯어 고치래? 아니면 보기 싫다고 나타나지도 말래?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인데 똑같은 인간이 회사에 나타나서 아주 골아파 죽겠다.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은가 봐. 야, 나 안 그래도 너한테 너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 하나 봤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치고 사라진 사고수습 때문에 너무 정신없어서 말도 못했네. 진짜 대박 사건 하나 있었어. 오케이. 이번에 만나자. 만나서 얘기 좀 듣고 그리고 스트레스 날려보자. 그렇게 저와 친구 명희는 정말 한 반년 만에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명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회사에 엄청 큰 난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나는 한탄인데 너는 난리라니까 한번 네 얘기부터 들어보자라고 했죠. 명희가 들려준 얘기 그거 참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명희네 회사에 노처녀 이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 업계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고 여장부 같은 분이어서 저도 건너 이름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업계가 약간 기계 설비 쪽이어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중에서 그 여자 이사님은 약간 전설처럼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남자보다 이 분야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시거든요. 배짱도 엄청 두둑하고 술도 어지간한 남자보다 잘 마셔서 10여 년 전 이 업계에 발들이려고 했던 일본의 야쿠자 일당과 앉은 자리에서 술 대결을 한 사건은 약간 영웅 신화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야쿠자는 아니고 좀 껄렁껄렁해서 우리끼리는 야쿠자라고 부르는 거긴 한데요. 뭐 아무튼 그냥 야쿠자라고 할게요.
일본의 알짜배기 회사를 야쿠자 집단이 인수를 하면서 그 이사님 회사가 납품하던 걸 후려쳐서 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님이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 단판을 짓는데 그놈들이 아마 여자라고 깔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하면서 자존심을 긁었나 봐요. 이사님이 동등하게 술 마시면서 한번 얘기해보자고 하니까 그쪽에서 글쎄 항아리로 술을 쌓아놓고 불렀다네요. 10명이 넘는 상대방을 혼자 꼿꼿하게 술로 이겨놓고 다음날 새벽에 한 잔도 안 마신 사람처럼 깔끔하게 미팅 장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다 전멸한 야쿠자 집단은 미팅 장소에 나오지 못해서 원래 계약을 했던 회사가 계속 이사님네 회사랑 계약 유지를 했다는 뭐 그런 얘기였죠. 나중에 그 야쿠자 집단에서도 이사님만은 인정을 해서 이사님네 회사가 일본 내 영업망을 넓히는데 오히려 도움을 줬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같은 여직원들한테는 약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워너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제비한테 걸려서 정말 재산 탕진하고 회사에서도 나갔다는 겁니다. 아니, 야쿠자도 이긴 여자가 제비라뇨. 제게는 너무 흥미로운 얘기라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아니, 우리 회사의 낙하산으로 누구 어디더라? 어디 부장 조카라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이 하나 들어왔었거든? 아니 근데 그 남자가 너무 멀끔하고 잘생기고 괜찮은 거야. 너 이 분야 남자들 어떤지 알지? 다 곰 같고 공장 아저씨 같고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이 각박하고 삭막한 환경에서 그 남자 정말 독보적으로 멋있더라고. 나야 뭐 부서도 다르고 해서 멀리서 한번 보긴 했는데 아주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뭐랄까 그냥 전체적으로 아우라가 좀 다르다고나 할까? 아, 우리가 연예인 보면 막 잘생겨서 우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 분위기가 일반 사람과는 좀 다르다고 느껴질 때 있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게다가 자기 관리도 잘해서 몸매도 좋고 얼굴도 뭐 나쁘지 않고. 어쨌거나 그 남자가 우리 이사님을 홀딱 정신 빠지게 한 거지. 이사님한테 당신 같은 여자 처음이다 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온갖 미사역으로 홀릴 대로 홀렸나 봐. 철의 여인 우리 이사님 단 한 번도 남자한테 그런 대접 못 받아보고 자기 좋아한다는 남자 못 만나보다가 이분이 뒤늦게 완전 불이 붙은 거지. 알지?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거 모르는 거. 세상에, 둘이 그럼 연애를 했다는 거야? 몇 살 차인데? 나이야 거의 20살 차이 나지. 처음엔 나이 때문에 이사님이 밀어냈는데 남자가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외국에서 보면 30살 차이, 40살 차이도 서로 사랑하면서 잘만 산다 이러면서 엄청 달려들었나 봐.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 알지? 우리 이사님 안 예쁜 거. 안 예쁜데 본인이 자기 예쁜 줄 알고 엄청 가꾸고 예쁜 척 하잖아. 근데 그 남자가 그랬대. 너무 예뻐서 눈만 감으면 아른거리고 눈 뜨면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고. 그 예쁘다는 말에 완전 넘어간 거지. 그래서 이사님이 드디어 내 인생의 마지막 정착지를 찾았다 싶어서 자기 전업주부 한다고. 아유, 이 남자랑 함께 또 돌아다니면서 노마드 삶 즐기겠다고 사표까지 내셨거든. 세상에, 연봉이 얼만데 그 회사 사표를 내? 그러니까. 그런데 사표 내는 와중에 말리는 사장님하고 엄청 싸워서 되게 안 좋게 회사 나가게 됐단 말이야. 사실 몹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무리 안 하고 나가는 바람에 우리 회사 손해가 좀 막심했거든. 당연히 사장님 열받지. 근데 회사 나가고 얼마 안 있어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야. 무슨 소문? 그 남자가 사기꾼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사님 퇴직금 싹 들어먹고 날랐다는 얘기가 있어. 아, 확인된 거는 아니고 그냥 소문? 그치. 근데 이사님이 회사 그만두고 나서부터 그 직원도 안 보이거든. 그 사람이 있었던 부서 사람 말로는 다른 회사로 옮긴다고 했다는데 그게 어디 옮긴 거겠어? 이사님 돈 들고 날랐으니까 어디 가서 또 다른 여자 홀리고 있겠지. 저는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딱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뷰티 김 과장이었죠. 그래서 제가 김 과장의 인상을 얘기해주며 혹시 이런 사람이냐라고 했더니 인상 차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콧대도 오똑하고 몸도 좋다라고 했더니 명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코도 굉장히 낮고 쌍꺼풀 없는 눈에 몸도 왜소하고 비리비리한 남자였다는 겁니다. 아, 그럼 우리 회사 사람이랑은 다른가 보다. 그런데 그루밍족이 많다더니 정말로 자길 그렇게 가꾸는 남자들이 많아지긴 했나 봐. 곳곳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네. 그러게. 야, 남자도 그렇게 가꾸는 마당에 우리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긴 한가 봐. 너랑 나도 한번 머리라도 좀 길러봐. 나 안 그래도 그 생각하고 머리 길면 어떨까 싶어서 얼마 전에 가발 한번 써봤거든. 와, 깜짝 놀랐잖아. 어디서 본 사람인 거야. 그래서 어디서 봤지 하다가 떠올랐어. 역사 교과서, 망나니. 딱 그 느낌이더라. 아닌 건 아닌 것 같아. 하긴 그래. 나도 얼마 전에 화장하고 집에 갔는데 조카가 나보고 울더라고. 도깨비라고. 말도 마. 나 얼마 전에 우리 시어머니한테 완전 구박받았잖아. 무슨 아시톨? 여튼 이상한 뭐 그런 거 모른다고 엄청 구박받고 나도 지긋지긋해 죽겠다 진짜. 난 결혼하면 김치 못 담근다고 구박받을 줄 알았는데 팩 안 한다고 구박받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 야, 그래도 넌 너 좋다는 남자 만나서 시집이라도 갔지. 난 내 주변 남자들이 다 날 그냥 군대 동기처럼 생각해. 그거 얼마나 슬프고 불행하고 힘든 일인 줄 아냐? 하긴 너나 나나 우리는 어째 이러냐? 그러게 정말 아름다움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싫다. 저와 친구는 언제나처럼 세상의 기준에 대한 원망을 가득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몹시 흥분되어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왜 이렇게 흥분했어? 야, 지금 난리 났어. 집에, 아우, 진짜, 씨. 왜? 무슨 난리가 났는데? 무슨 일인데? 부모님 어디 아프셔? 쓰러지셨어? 그건 난리가 아니지. 세상에. 엄마가 아빠 보고 이혼하자고 그랬대. 어? 그건 또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얘기야? 어머님이 왜 갑자기 이혼을? 몰라. 자기 미모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가 이렇게 가꾸는 거 고마워하지도 않는 아빠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아버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으시다고? 나도 모르겠어.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 그러면서 어디에서 뭘 얼마나 많이 알아오셨는지 재산 분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아빠한테 이것저것 폭탄처럼 쏟아내놓고 엄마 짐 쌌어. 아니 나 너무 황당한데? 지난주에 어머니 만났을 때만 해도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내 말이 엄마가 갑자기 미쳤나 봐. 아니 근데 사실 요 몇 주 좀 엄마가 이상하다고 아빠가 그러시긴 했거든. 어머니가 왜?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 평소에 어쨌거나 뭐 아버지한테 조금 이런저런 불만은 있으셔도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하신 적은 없는데 유난히 최근 들어서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당신은 나를 고마워하지 않는다라면서 불만이 많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은 또 그냥 또 이 사람이 바람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무시하셨대.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버지한테 이혼하자고 선언을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빠르게 재산 분할해서 서로 갈라져서 갈 길 각자 걷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네. 너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래? 어머님 지금 어디 계셔? 몰라. 전화도 끊어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어. 지금 아빠 완전 충격받아가지고 누워 계셔. 일단 아버님한테 가봐야겠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시아버지에게 얼른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급하게 짐을 싸서 나가셨는지 온 집안이 초토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저희 시아버지가 홀로 외로이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소주 한 병은 이미 텅텅 비어서 빈 병으로 떼굴떼굴 구르고 있고 나머지 한 병 조용히 까서 안주도 없이 입에 털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찾아야죠.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무슨 일은? 요 몇 달 밤 외출이 자꾸 어딜 갔다 오는 거냐 물어보면 짜증을 내고, 결정적으로 요 몇 달 돈을 너무 쓰길래 내가 카드를 뺏어버렸거든. 한 달에 1,000씩 퍽퍽 써댔는데 이건 뭐 애들 키울 때도 그 돈은 못 써봤는데, 그랬더니 카드 뺏었다고 며칠 펄펄 뛰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했더니 에휴, 정말로 뭐가 어떻게 단단히 바람이 든 건지 갑자기 나 같은 놈이랑 못 살겠다고 뛰쳐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찾을 수도 없고 나도 모르겠다. 아버님, 모르는 건 둘째치고 일단 이렇게 술 드시면 속 망가져요. 일단 저랑 저기 남편이랑 둘이 어머님 찾아볼게요. 나 싫다고 나간 사람? 내가 어디 가서 찾아서 뭘 하겠냐? 됐다. 뭐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들어오던가 하겠지. 내가 최근에 화장품 많이 산다고 이제 나도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좀 자제하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것 때문에 삐진 모양이다. 아, 어머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몇 년 전에 네 시엄마가 에스테틱 1,000만 원치를 끊었길래 그거 내가 펄펄 뛰면서 환불받아 왔었거든. 그때도 이혼하자고 그러면서 집을 나갔었어. 아, 그럼 이번에도 그 화장품 못 사게 해서 나가신 건가 보네요. 그럴 거다. 한 일주일 있다가 돈 떨어지면 들어올 거야. 시위하느라고 나가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그렇게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술은 드세요? 아이고야, 내 이 나이 먹어서 화장품 못 사게 한다고 집 나가는 마누라. 내 속이 편하겠냐? 술이라도 마셔야지. 어쨌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너희 볼일 봐라. 알겠어요. 아버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그리고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 알았다. 그렇게 아버님은 모든 걸 해탈하신 듯한 모습으로 계속 술잔을 기울이셨습니다. 어머님이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버님 같은 분 없거든요. 이해심도 많고 어지간한 것은 그냥 허허하면서 넘어가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애교 있는 며느리도 아니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아버님 저한테도 칭찬 아끼지 않으시고 예쁘다 귀엽다 말씀 오히려 남편보다도 더 많이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속 깊고 착한 아버님을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는 어머님이 조금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님께 열심히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전화했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 이번엔 정말로 이혼할 거니까 설득할 생각도 하지 말고 시아버지 이혼 서류 다 정리되면 그때나 연락하라나요? 이거 정말 어쩌면 옛날과는 달리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며칠간 저희 집은 아사리 구판처럼 뭐가 정신없고 계속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게 어머님이 연락도 안 받고 계속 이혼 서류 정리되면 연락하라는 얘기만 하니 아버님도 조금 불안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화가 나서 오히려 자기가 더 펄펄 뛰었습니다. 글쎄 아버님께 이러더라고요. 아빠, 차라리 잘 되었어요. 아예 이참에 갈라서요. 그냥 엄마도 혼자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실 것 같아요. 아빠가 너무 오냐오냐 하셨어. 아니 말리지는 못할 망정 글쎄 이혼을 부추기는 거 있죠? 제가 철딱선이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도 남편이 오히려 펄펄 뛰더라고요. 저야 뭐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그렇게 이것저것 신경을 쓰다 보니 저도 뭔가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위랑 장이 꼬인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저도 모르게 배를 움켜쥐고 얼굴을 찌푸리고 엎드려 있으니 평소 제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회사 동료들이 다가와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프면 집에 가던가 조퇴를 하지 왜 여기서 그렇게 앓고 있냐며
얼른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한 지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조퇴라는 걸 해봤습니다. 회사 밖을 나와 택시를 잡아 타려다가 조금이라도 걸으면 약간 풀릴 것 같은 느낌에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평소 제가 걷던 길이 아니라 회사 뒤쪽 숙박업소들이 모여 있어서 평소에는 잘 안 가는 그런 길인데 그 길이 작은 공원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의외로 낮 시간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한적해서 공원에 갈 때는 간혹 그 길을 이용합니다. 원래 밤에 복잡거리는 길이 낮에는 한산한 경우 있잖아요. 푸릇푸릇한 것들을 보면 좀 괜찮아질 것 같은 생각에 그 공원이라도 산책하자 싶어 발걸음을 옮겼죠. 어라 그런데 숙박업소에서 익숙한 얼굴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뷰티 김 과장이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뭐야, 저 사람 휴가 간다고 일주일 휴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휴가 간 사람이 왜 이 동네 모텔에서 나오지? 휴가를 모텔로 왔나?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래도 아는 얼굴이니 뷰티 김 과장에게 막 인사를 하려고 한 그 순간 김 과장의 뒤를 쫓아 더 익숙한 얼굴이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순간 김 과장을 보려고 한 손을 번쩍 들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김 과장 팔짱을 끼고 나오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기겁할 땐 놀라서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리고 김 과장은 자기 팔짱을 끼고 있던 저희 시어머니와 시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저를 보고 놀란 눈으로 저희 둘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글쎄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 며느리야? 제 귀를 뜯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것조차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자기? 자기라니요.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 보고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와다다 달려가서 곱게 세팅된 김 과장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김 과장이 그 와중에도 아프다는 말 대신 머리 망가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우뚝 서서 하얗게 질린 채 서 계시기만 했고요. 제가 김 과장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할 짓이 없어가지고 이런 제비짓을 해? 큰 길까지 들리도록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김 과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씨, 시어머니인 줄 몰랐어. 이것 좀 놓고 얘기해라. 머리 망가져. 저는 김 과장의 멱살을 꼭 붙잡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이 정말 택시 타고 머리가 휘날리게 모텔 앞으로 왔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 다 내가 꼬셔서 그런 거야. 이 사람 날 사랑한 죄밖에 없어. 이 사람 놔줘, 응? 보내줘. 달려온 남편이 그 상황을 보고 정말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동네 창피하다며 김 과장 멱살을 잡고 어머니 손목을 으스러질 듯 쥐고는 둘 다 택시로 밀어 넣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시댁으로 죄다 끌고 갔습니다. 시댁에서 밝혀진 얘기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소주를 들이부으셨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노후 자금으로 적금과 퇴직연금 열심히 모아두신 게 있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그거를 다 꺼내가지고 현금화 시키셨던 거예요. 졸지에 현금으로 가진 전 재산을 잃게 된 시아버지가 대체 이걸로 무슨 수술을 하려고 하나, 대체 무슨 미용에 이만한 돈을 또 쓰려고 하나 싶어 한숨을 푹푹 쉬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바람이라고는 생각도 못 하시고 그저 미용에 또 수천만 원 쓰는 거라고 생각하신 거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 그거 다 돈으로 바꿔서 김 과장한테 쏟아붓고 계셨더라고요. 그동안 김 과장이 입고 다녔던 그 수많은 명품 옷과 손을 장식했던 명품 액세서리들,
김 과장이 좋다고 소개해줬던 각종 피부과 시술들 다 저희 시어머니 돈이었던 겁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저희 시아버지 돈이었던 거죠. 게다가 제 친구가 말해준 그 이사님의 인생을 탈탈 털어먹고 잠적했다던 그 남자도 김 과장이었어요. 이사님을 그렇게 털어먹고 어쨌거나 이 분야에서 일은 계속해야 하니까 눈 성형도 하고 코 성형도 하고 몸도 만들어서 변신을 했던 거죠. 자기 찾지 못하게요. 제 친구가 이름만 알았어도 바로 매칭할 수 있었을 텐데 제 친구도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이다 보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다르니 그 사람이 아닌가 보다 생각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친구 회사 이사님 얘기를 했더니 김 과장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데요. 대체 저한테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는데 그 순간 저희 어머님 정말 기막힌 말씀을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자기, 나 말고 다른 여자 있었어? 그 소리를 듣고 저희 시아버지 벌떡 일어나서 저희 시어머니의 뺨을 올려 붙이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그런 모습 보이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그런 걸 하실 분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식들 보는데 나 부끄럽지도 않냐? 지금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냐? 시아버지가 펄펄 뜨시는데 한 번도 저희 시아버지한테 손찌검은커녕 야, 너 소리도 안 들어보신 저희 시어머니 놀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지 서슬과 제 남편 서슬에 하얗게 질린 건 김 과장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시아버지 김 과장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당장 시어머니에게 받은 돈 싹 가져오지 않으면 아주 인생 끝날 줄 알라고 매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 과장도 아주 전문적인 제비는 아닌지 그 말에 벌벌 떨대요. 아마 제 생각에는 미모 관리할 돈을 못 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큰 두려움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이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미모 관리할 돈을 싹 끊어버리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한테 가장 큰 벌이 어떤 건 줄 아셨던 거죠. 시어머니에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쁘지도 않은 얼굴 돈으로 처발라서 예쁜 척하지 말고 그냥 나이와 분수에 맞게 늙으면서 살아. 그 말이 아마 시어머니한테는 죽으라는 말보다 훨씬 더 무섭고 모욕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혼도 안 해주고 미모 관련 돈도 싹 끊어버린 우리 시아버지. 오늘도 카리스마 있게 시어머니한테 딱 한마디 하시면서 출근하셨다고 하네요. 올 때까지 이 집안 청소해놓고 미역국 끓여놔. 저희 시어머니요. 자글자글 주름 있는 얼굴이 되어가면서 시아버지한테 꼼짝도 못하고 살고 계시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는 이제야 좀 정상적인 가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저를 보면 슬그머니 시아버지랑 남편이 못 듣는 작은 소리로 홈쇼핑에서 이런 거 판다던데 좀 사서 가져오라고 속삭이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럽니다. 네? 어머니, 화장품 좀 사오라고요? 그럴 때면 시아버지가 득달같이 달려와 윽박 지르곤 하세요. 한 번 더 집에 화장품 들이면 아주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릴 거라고 말이죠.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시어머니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시어머니한테 팩해라, 얼굴 가꿔라, 피부과 가라 이런 소리 안 들으니까 살 것만 같아요. 예쁘다는 소리 못 듣고 매일매일 늙어가는 자기를 봐야 하는 시어머니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만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